에서 남아있는 거 얘입니다. 얘. 중복조합. 자, 우리는 중복조합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예. 자, n개에서 의미는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즉 중복이라고 하면 뽑은 걸 또 다시 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주머니에서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뽑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경우의 수가 바로 중복조합이고요. 그 중복조합에 대한 표현을 NHR로 표현하더라. 근데 이들의 계산을 우리는 N 더하기 R 빼기 1C R로 정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원리를 설명하려면 예시에 대한 사항을 두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복조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순수한 순열, 계산 n, n-1 쭉 가서 n-r 더하기 1까지 계산의 의미와 생각에 대한 경우의 수의 의미가 정확히 매치돼요. 그렇죠? 또 n-r, n의 r제곱 이것도 정확히 이해가 답니다. 그죠? 또 ncr, npr에 대해서 뽑힌 경우의 수에 대한 배열에 대한 의미를 지워서 순서를 없애겠다라는 생각과 계산법이 일치해요. 근데 중복조합은 이 계산의 의미가 중복을 허락하고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머리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를 시킨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중복조합에 대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거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또 이거 해야 돼요. 주머니에서 1, 2, 3이 있다. 여기서 5개를 뽑아서 경우의 수를 따질 거다. 그때 야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5개의 숫자가 있다고 치자. 칸막이 2개를 이용해서 꽂았을 때 앞에는 1, 가운데는 2, 마지막은 3이다. 즉 1이 몇 번 나왔고 2가 몇 번 나왔고 3이 몇 번 나왔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개를 만족해야 되고 의미 아닌 정수계다. 즉 0 포함 1, 2, 3, 4다. 오케이?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야 같은 거니까 하나 칸막이 2개 포함해서 7개. 7개에서 숫자가 될 수 있는 동그라미 5개를 선택하는 자리만 선택하면 나머진 칸막이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때 3개의 그룹이 생기고 앞에 그룹은 1의 그룹, 가운데는 2의 그룹, 마지막은 3의 그룹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거다. 그랬더니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3 더하기 5 빼기 1, 7이구나 이러는 거라고.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필요하고 한 번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중복조합은 이거는 이걸로 갑니다 라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대신에 어떤 문제가 중복조합이니?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어떤 경우죠? 이거요. 뽑는 대상은 구별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구별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을 나눠주는, 그 대상을 받는 상자나 또는 사람, 그건 구별이 되는 상황이 돼야만 순수한 중복조합에 대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대상이 구별이 안 되고 그걸 구별이 되는 사람이나 상자한테 나눠주는 경우요. 그때 기준은 누가 중복이고 누가 순서가 상관이 없냐. 그때 대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상자나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상자나 사람 입장에서 이 물건 누가 가질래? 저요. 이 물건 누가 가질래? 저요. 받은 새끼가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중복이에요. 오케이? 또 야, 몇 번째 물건? 이거 누가 가질래? 저요. 좀 지난 다음에 한 5번째 물건 누가 가질래? 저요. 몇 번째 물건을 받는 의미가 없어요. 왜? 대상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복조합인 거예요. understand?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복조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 3개를 사람 5명에게 아니다 좀 많게 할까 10개를 사람 5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럴 때 기준은 얘부터 들어가는 거죠. 5명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10개의 물건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 이게 중복조합이에요. 아직까지도 찌질하게 10H 온지 5H 10인지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적 높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가 다 정리가 되면 대상이 구별이 안 될 때 사람, 상자는 구별이 될 때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을 만드는 기준이 되죠. 그때 대상이 구별이 된다면 상자는 구별이 안 된다면 빈 상자는 있어도 되냐 없어도 되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예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방법들을 이미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우의 수 맨 마지막 할 때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상 구별되냐 안 되냐, 상자 구별되냐 안 되냐, 빈 상자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 그러면 확통 다음 주 과제는요. 일단 수능 특강 수특의 챕터 2에 대해서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만 해결을 해 보시고요. 이항 정리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항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챕터 2 챕터 2에서 이항 정리는 말고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문제만 해보시고 자의에 대해서는요. 중복조합 문제만 따로 실려 있죠? 네. 그래서 B가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자의 B를 가지고 확통에 대한 과제를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확통의 문제가 저기 뭐야 자의가 주 교재니까 수특은 그냥 개념 정리하는 쪽이고 자의 보시면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B단계 문제가 98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98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일주일치 7로 나누면 7일은 7, 7, 4, 28 딱 떨어지네요. 오케이. B는 하루에 14문제씩 더하지도 마. 더하지도 마. 더하지도 마. 막 풀지 말라고. 무조건 하루에 14문제씩. 알겠냐? 그러면 일주일치 98문항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알겠냐? 꼼꼼하게 잘 푸세요. 스스로의 약속이야. 이런 작은 약속부터 지켜내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맨날 관대하게 내일 하면 되지. 이따 할까? 피곤한데 좀 누워서 할까? 좀 쉴까? 자고 일어나서 할까? 일어나면 8시, 9시야. 알잖아. 매번 해봤잖아. 그러니 할 거 하고 주무시라. 자, 수원편 보십시오. 좋아. 오늘은 시간 안배를 잘했어. 딱 정확해. 사진 찍어야지. 아씨. 야, 김민 이 새끼 씨 자고 있대. 재난 문자? 성남. 구미동 정전. 오늘 며칠이죠? 21일.
자, 수원 파트 우리 저번 시간에 지수로그까지 정리가 됐죠? 네. 좀 남았나요? 자이 어디까지 됐나요? A는 했던 것 같고 로그 B에서는 어디까지 했지요? 자, 일단 예전에 나갔던 과제니까 정리하고 함수 파트로 갈게요. 들어오세요. 자, 우리 A는 그때 마무리했죠. B 단계에서 질문 나오시나요? B 챕터에서 로그 이거 어디까지 점검했죠? 안 했나? 아, 1등급 맞다. 1등급 전까지는 했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1등급 전까지 또 질문 나와요? 덜 푸셨을 텐데 그때. 주로 막히는 문제들은 사용로그 파트의 문제죠. 예? 뭐 사용로그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치까지는 공부하자라는 지침을 알려드렸으니까 좀 난이도 있고 좀 복잡한 사용로그 문제가 안 풀려도 그렇게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사용로그 파트에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맞는 그런 수능의 대비책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류 요것만 힘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1등급 전까지 질문 안 나옵니까? 아, 이게 계속 찝찝하면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야? 아, 여기 이것도 잠깐 너는 내 이유를 알고 자꾸 수학 시간에 여기 앞전에는 이제 일단 넘어갔어. 왜? 지난 수학 지난 일은 생각하지 않아. 어? 이봐 여기도 패스. 아니 뭐하고 살지? 좀 뭐해? 날씨 따뜻해서 보내기? 어? 이거는 오버했냐? 안 했네. 저 새끼 콧바람에 날아갈 뻔했다. 자, 그러면 1등급 전까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안 하네. 좋아. 자, 그럼 1등급 파트. 자, 도움이 필요하신 문제는 뭐다냐? 111번. 또 110번. 또 괜찮아? 자, 그러면 11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의 전체의 집합을 S라고 하고 그 100 이하에서 선택한 N이라는 값을 다음의 집합에다가 적용을 시킨대요. 자, 원소, 그 집합의 원소는 K고요. K는 S의 원소니까 100 이하에 대한 값을 얘기하겠고 그때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원소의 개수, 이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집합에 이름이 없잖아. 그럼 내가 이걸 A라고 하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값을 FN이라고 하자. N에 대해서 달라질 테니까. 잘 이해가 안 갈까봐 F10은 5이고요. F99는 1입니다. 그때 99처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N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 예시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예시가 들어있는 문제는요.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함축적으로 문제를 제시해 놨다 보니까 애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해 차원에서 주는 예시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풀이에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예시가 나온 상황을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일단 저는 어떤 경험으로 이런 예시에 대한 사항을 보냐면 짝수구나, 홀수구나 이 정도는 일단 보여요. 그 상황에서 상황을 단서를 조금 엿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물고 늘어져 볼까요? 자, 얘는요. n의 값이 10입니다. 10을 대입해서 로그 성질 정리하시면 로그 2의 k분의 10이에요. 맞니? 이 값이 정수가 된다라는 것을 만족하게끔 k라는 값을 100 이하에서 뽑아냈을 때 개수를 5개가 나온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되겠니? 그러면 이 값이 정수가 되려면 결국 k분의 10이 2의 정수승에 대한 값이 돼야 돼요. 맞니?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10이라는 숫자를 분석을 해보면 얘는 2 곱하기 5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k라는 값이 될 수 있는 건 5가 되면 약분. 그럼 로그 2의 2니까 1이라는 정수의 값이 나오죠. 맞니? 대신에 5가 아니라 5는 어쨌든 어떻게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맞니? 그럼 5에다가 또 2의 정수승이 되려면 2라는 인수 하나가 더 있어도 약분. 그러면 0. 또 5에다가 2의 제곱이라는 수가 있어도 결국 약분 되면서 2가 하나만 남으니까 로그 2의 2분의 1의 결과가 되고 결과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 맞니? 그럴 때 100을 넘지 않는 수들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 2가 아닌 분자의 2가 아닌 인수를 고정으로 두고 거기다가 2의 거듭제곱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이 넘지 않는 경우까지 세란 얘기죠. 5제곱이 곱해지면 32가 곱해지는 거니까 100을 넘죠? 그래서 개수가 몇 개입니까?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5개입니다. 라고 찾은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99에 대한 사항도 한번 판단을 해보면 로그 2의 k분의 99고요. 이 값이 2의 정수승의 꼴로 돼야 되려면 99는 9 곱하기 11 아닙니까? 이것들이 다 지워져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k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죠. 그러면 k는 99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더 추가로 2의 거듭제곱이 곱해져도 되는데 그건 100을 넘어가게 되니까 원소에서 제외되겠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암산으로 지금 하고 있죠? 아하, 홀수에서 답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홀수,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되려면 무조건 홀수야. 왜? 야, 만약에 짝수면 k가 n이 2 곱하기 m이면 k분의 2 n에 대해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무조건 2를 뺀 나머지 m은 돼요. 맞냐?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무조건 돼요. 맞냐? 그럼 짝수는 무조건 최소한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야. 근데 홀수에서도 99처럼 2를 곱하면 100을 넘는 홀수가 돼야 된다고. 이해가니? 13 같은 수가 있었어.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값은 13도 되고 13 곱하기 2도 되고 13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개수가 는다고요. 무조건 하나가 되려면 홀수에서도 2를 곱하면 100을 넘어가는 수. 그럼 암산으로 띠딕띠딕 1부터 100까지 홀수 50개. 그죠? 49까지는 2를 곱해도 100을 넘지 않으니까 제외. 51부터 99까지. 그러면 100개에서 50개의 또 반이니까 25개의 홀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강현 학생도 이 설명을 듣다가 띠딕띠딕띠딕 눈동자를 위로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25라는 정답을 쓰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111번. 자,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소수 부분 fx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와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a와 n은 자연수. 그 다음 n의 합. 조건은 fa. a는 뭐냐? 무슨 수냐? 없니? 뭐 양의 소수겠죠. 양의 실수겠죠. fa와 f의 a의 2n제곱이 같다. 또 n 더하기 1 로그 a는 3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와 같다. 자, 이럴 때 야, 일단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n 더하기 1은 자연수고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요. 이거 앞전에 나왔던 비슷한 사항들이 꽤 있었습니다. 로그 a는 n 더하기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고요.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표현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셔야 됩니다. 맞니? 그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분자식을 분모로 잠깐 나눠 볼게요. 그러면 3n이라는 뭐 3n 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7n 더하기 4 그럼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7n 더하기 마이너스 7이 되시고 결과는 11. 자, 그럼 이 식은요. 얘를 정리하시면 얘가 n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3n 마이너스 7이고 나머지가 11입니다. 정리하시면 3n 마이너스 7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1에 대한 꼴이 생기죠. 맞니? 자, 그럼 봐봐. 이거는 자연수에 대해서 3n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건 로그 a의 무조건 정수네. 맞니? 자, 그때 n 더하기 1분의 11은요. 11에 대해서 n에 대한 값이 어떤 자연수냐에 따라 소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정수에 대한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맞니? 자, 어찌됐던 로그 a에 대한 값의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얘가 유력합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럼 얘들아 n에 대한 값이 얼마까지는 범위를 좀 생각해 볼까요? 이 n 더하기 1분의 11이 어떤 범위에서는 1점 얼마, 2점 얼마, 3점 얼마 이런 값들을 만들어낼까요? n은 1부터 시작해서 n은 자연수였으니까 어디까지? 1이면 1이면 얼마야? 1이면 5.5지? 맞냐? 예. 2면요. 2면요? 3, 3, 9, 3점 얼마? 그 다음 n이 3이면 2점 얼마? n이 4면 역시 2점 얼마네? 그지? 2.2 5면 1점 얼마? 어디까지? 7, 8, 9, 10까지 5부터 10까지는 전부 1점 얼마? 그 다음 10 5부터 10까지 1점 얼마? 10이면 1이야 그래. 됐냐? 예. 그 다음 n이 11부터는 온전히 0점 얼마에 대한 값을 갖습니다. 됐니? 자, 이 상황을 판단을 해놓고 일단 또 중요한 단서가 이게 있어요.
A의 소수 부분과 FA의 EN에 대한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 표현은 로그 A의 EN 제곱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럼 결국 얘네들을 EN에 로그 A로 표현했을 때 로그 A의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니? 그럼 여기다가 2n을 곱하시면 주어진 식은 3n-7 곱하기 2n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1 곱하기 2n 꼴이 돼요. 그럼 얘가 또 확실하게 또 뭐니? 아직 정수 부분을 완벽하게 또 갖고 있죠? 맞니? 자, 그러면 얘를 22n을 다시 한번 n 더하기 1로 정리를 좀 시키면 22n 더하기 22가 돼서 마이너스가 생겨요. 뭐야? 머리카락이 마이너스 22. 그럼 주어진 식은요. 이 식은 22 더하기 빼기 n 더하기 1분의 22꼴이 되죠. 됐니? 그럼 이건 완벽한 정수인데 얘도 정수가 됐는데 얘는 완벽한 음의 소수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죠? 21 빼기 더하기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22가 되죠. 됐냐? 근데 얘가 꼭 1이라는 표현이 아니네요. 이게 n이 얼마냐에 따라 이 값에 대한 소수에 대한 정수가 소수 음의 소수 부분의 정수 부분이 또 존재하는 게 또 달라져요. 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케이스도 나누어서 둘이 같아질 수 있는 상황에 n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가 상당히 좀 생기죠. 자, 정리 좀 해보실래요? 얘는 아까 전에 n 더하기 1분의 11하고 n 더하기 1분의 22입니다. 2배죠, 2배. 그쵸? 이 경우를 좀 나눠보면 n은 요 값만 요거 그냥 따로 또 한번 가야 되겠네. n이 1이면 대충 얼마니? 2니까 11점 얼마죠? 그죠? 예. n이 2면 야 그럼 봐봐. n이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1점 얼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여기 값이 양의 소수가 되려면 이렇게 찾는 거라고. 얘가 n이 만약에 1이면 마이너스 11점 얼마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12를 꼬아서 이게 n이 1일 때에 대한 소수예요. 맞니? 그 소수하고 저기 n이 1일 때에 대한 소수값 얼마죠? n 더하기 1분의 11에서 5점 얼마니까 5를 뺀 나머지가 소수죠. 맞냐? 그게 같다면 n에 대해서 1이 문제에서 답으로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같을 수 있냐? 없다고. n은 자연수인데. 이해가니? 그럼 그 상황을 조사해서 n이 얼마일 때에 대한 값으로 같아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됐니? 자,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아, 녹화가 안 눌렀네. 아이씨. 녹화 안 눌렀네. 자, A, EN에 대한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사항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A가 소수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그 둘에 대한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봐서 둘이 같다라는 것을 22 이상에서는 n 더하기 1분의 11은 0점 얼마니까 온전히 소수가 얘고요. 또 22 이상에서는 얘는 소수가 0점 얼마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1을 갖고 와서 양의 소수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n은 32가 구해지고요. 아까 전에 건너뛰어서 n이 1일 때, 2일 때 비교했을 때 얘가 같게 나오고요. 그 다음 10일 때는 정확히 딱 정수, 소수가 0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서로 같더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은 2와 10과 32가 나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죠. 그래도 30번 문제였는데 문과용이었긴 하지만
야, 이거 지금 주어진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여유를 찾고 보시면 지금 밑들이 그래봤자 세 종류예요. 맞니?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CA요. 그리고 진수가 3 아니면 9입니다. 9는 3의 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저는 보자마자 정리할게요. 로그 A, B의 3이라는 값을 A라는 값으로 처리하고 로그 BC의 3이라는 값은 B로 로그 CA의 3이라는 값을 C로 정리하면 주어진 식이 되게 함축적으로 돼서 정리가 끝나요. 그냥. 자, 첫 번째 식은 어떤 꼴이니 그러면 A 더하기 밑이 BC의 3의 제곱꼴이었으니까 2B는 4. 또 얼마죠? B 더하기 또 EC의 결과는 5. 또 그 다음에 C의 더하기 2A의 결과가 6이더라. 이거 많이 봤던 방정식이죠? 싹 다 더해버리면 어떻습니까? 3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생기고요. 그 결과는 15더라.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결과는 5더라 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식과 연립해서 풀 수 있죠? 네. A는 B는 C는 이게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해서 얼마들에 대해서 A, B의 얼마 제곱 또 뭐 B, C의 얼마 제곱 또 CA의 얼마 제곱꼴이 나오니까 문제가 뭘 구하라 그랬니? 걔네들을 가지고 A, B, C의 거듭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싹 다 뭐 곱해버리시던지 뭐 해갖고 A, B, C에 대한 밑을 만들어내시면 뭔가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려지겠네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개념 좀 한번 짚어봅시다. 자, 물 좀 먹고 갈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본 개념들은 되어 있니? 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몇 가지씩 존재하죠?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몇 가지? 2가지? 2가지요. 자, 그 2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예,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대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있는 지수로그 함수의 문제들은 밑의 결정을 오픈시켜 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문제를 또 이어가는 그런 사항들로 대부분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가 곡선이죠. 그 곡선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평균 변화율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스타일의 문제들을 보시면 얘네들의 선분의 기울기에 대한 대소관계나 아니면 좌표에 대한 넓이의 대소관계나 아니면 거리나 아니면 그들의 위치,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없다, 누구보다 크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는 관연도에 한때는 중간이 텅 비어요. 사실 출제가 문이과 공통으로 쭉 나오다가 한 2014년도부터 쭉 비었다가 자연계만이 배우는 내용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문이과의 공통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출의 흐름이 약간 끊겨 있어요. 자연계들은 지수로그 함수를 배웠던 게 지수로그 자체 함수에 대한 분석보다는
미분에 대한 적분에 대한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함수의 소개 정도로만 끝나면서 갔기 때문에 관연도에 7차 때 나왔던 2005학년도부터 한 12학년도까지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요 중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상당히 단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그 흐름이 다시 넘어와서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스타일로 문제를 또 바꿀지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세대니까. 자,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저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토대로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스타일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기억, 니은, 디귿의 시계, 기하적 의미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한 방법들을 잘 소개를 받으셔야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수함수에 대한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지수함수 아까 전에 밑이 1보다 크다면 작다면에 대해서 그래프의 종류가 나온다고 했는데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다 알아요. X 모든 실수, Y 0보다 크다. 시환형의 방정식에서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또 밑에 관계없이 항상 0,1이라는 정점을 지난다. 그렇죠? 또 세 번째 치역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X축 즉 Y는 제로가 되는 직선이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네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 그래서 부등식이나 최대치수를 따질 때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다.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 개형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하다. 그렇죠? 자, 이것들에 대한 성향 때문에 이계도 함수까지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기 수원 파트에서는 선분의 기울기에 대한 아래로 볼록하다면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지고 x값을 증가시켰을 때 그들의 기울기는 증가한다. 이런 표현들에 대한 대소관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점을 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점에 대한 위치가 어디에 있냐 이걸 추정해봐라 라는 문제들도 등장을 하시겠고요. 자, 그때 내가 여기다가 하나씩의 함수를 더 그려볼까요? 밑이 1보다 클 때 얘 그래프 하나를 더 정점 똑같이 지나면서 B라는 것으로 잡으면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이 판단이요. 즉 밑이 커질수록 그래프에 대한 성향이 Y축에 가깝냐 X축에 가깝냐. 이 성향도 출제를 상당히 많이 했던 포인트죠. 누가 크죠? A가 B보다 크죠? 그건 양수의 정의역에서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위에 있고 음수의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노란색이 위에 있어서 그래프의 위아래가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밑이 결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대입된 정의역에 따라 이 관계다. AX제곱이다. BX제곱이다. 얘가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X의 정의역에 대한 제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Y축에 가깝다. X축과 멀다. 이런 표현 말고 그냥 동일한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위에 있다. 라는 걸로 기억하자고. 알겠니?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내가 하나를 더 그려볼까요? 요렇게 정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렸어요. 역시 얘도요. 양수의 정의역에서 빨간색이 위에 있지만 음수의 정의역에서는 흰색이 위에 있습니다. 맞니? 그때 얘가 A고 빨간색이 B라면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역시나 위에 있는 그래프가 큽니다. 어디서? 양수의 정의역 쪽에서. 됐니?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는 양수 쪽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의 밑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밑이 변화될 때 그래프가 어떻게 위치 변화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을 비교해 보셔야죠. 자, 밑이 1보다 클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 밑이 1보다 작을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개형이 결정되죠. 그때 얘도 이 상황이 역함수 관계라는 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특징이 로그 함수는 다 반대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즉 정의역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치역은 대신에 모든 실수가 되시고요. 두 번째 1,0이라는 정점을 지나고요. 정의역에 대해서 x가 제로가 되는 y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역시 얘도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다섯 번째는 이때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간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상황. 됐죠? 자, 이때도 내가 한 좌표 평면에다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를 더 그려서 얘의 밑은 b예요. 그럼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보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흰색의 함수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칭돼서 이렇게 더 멀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패턴으로 기억합시다. 정의역이 양수일 때 위에 있는 그래프의 밑이 크다는 걸로 지수함수를 기억했죠? 그럼 여기서는요. 1,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의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어요. 맞니? 그때 1보다 클 때에 대한 사항으로 밑에 있는 그래프의 밑이 더 큰 겁니다. b가 a보다 큽니다. 됐니? 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해준 이유는 둘 다 밑이 1보다 작을 때에 대한 상황에서도 얘가 로그 a의 x고 얘가 로그 b의 x면 1보다 큰 정의역 내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의 밑이 더 작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그래프의 밑이 더 큰 겁니다. 되겠니?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라는 사항을 기억하잔 말이죠. 됐어요? 그럼 지수함수는 양수 쪽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의 밑이 큰 거고 로그 함수는 1보다 큰 정의역 내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의 밑이 더 작은 거예요. 반대로 기억하자고요. 됐니? 예,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3분의 1 얘가 2분의 1 이 정도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로그 3의 2야. 즉 마이너스 0.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더 밑이 크지만 함수값은 더 작게 된다죠. 이해 가시죠? 예, 이 그래프에 대한 관계는 정확하게 잘 판단하시고요. 또 하나, 자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죠? 그러면 이 둘의 함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관연대회는 좀 종종 물어보셨던 적이 있어요. 자, 밑이 1보다 작은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로그 함수는 무조건 만나십니다. 뭐 그래프 이래. 너무 성의 없이 그랬네. 만나시고요. 그 교점은 1과 0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만나요, 안 만나요? 몰라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안 만나는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교재마다 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니까. 하지만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로그 함수가 존재하면 만날 수도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자, 만약에 그들이 평행이동이 됐으면 평행이동에서도 역함수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얘를 x축으로 n만큼 얘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라고 한다면 그 로그 함수가 얘 이동된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로그 함수는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켜야 역함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럼 보자마자 크로스로 이동된 상황을 만나면 아 역함수 관계구나. 확인 안 해도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예. 평행 이동된 상황에서는 평행 이동의 기본 원칙이 뭐죠? 도형의 평행 이동, 함수의 평행 이동은 1대1 원칙으로 1대1 대응의 원칙으로 이동시키죠. 모든 점들을. 그러니 내가 어떤 함수 뭐 예를 들어서 뭐 2에 3에 x 제곱이 있고 3에 x-2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얘라면 x축으로 이만큼 당겼으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때 내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어디에 긋던지 간에 그들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좌표화 문제에서는 많이 쓰이는 얘기죠. y축 방향의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고요. 되겠니? 예,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현실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평행이동이 됐어요. 역함수가 유지됐어요. 그런데 둘에 대한 관계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맞니? 그때 y는 x하고 지수나 y는 x하고 로그가 만나는 걸 확인하려면 역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수와 다항식, 로그와 다항식이 섞여 있는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특정한 정수의 값들을 대입해서 그래프의 위아래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교점이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사이값 정리처럼 추정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두 함수가 뭐 y는 x가 그려졌어요. 그때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3일 때 3일 때 뭐 이렇게 나왔다면 내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된 값을 읽었더니 2일 때 2가 안 나와요. 추정할 수 있죠? 또 3일 때 3보다 컸어요. 아, 그러면 그들의 교점은 2와 3 사이에 있을 수 있다 라는 사이값 정리로 추정을 하셔야 된답니다. 정확하게 그 값은 못 찾아도 되겠니? 예, 그래서 그런 값들을 수열에 대한 어떤 합이나 개수나 이런 등등에 대한 사항들로 변형돼서 또 확장시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에 대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활용은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 챕터고요. 자, 일단 수능 특강집 풀어갖고 오셨죠? 내게 왜 벌써 찢어질라 그래? 불량 아니야? 씨. 이런. 이거 다 한 챕터에 다 집어넣어놨네? 이런 된장. 다 집어넣어놨어요. 우리 자에는 지수로그 함수의 방부등식은 따로따로 나갔는데. 자, 어쨌든 좋아요. 일단 방정식, 부등식은 뭐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리고 문제 풀어온 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좀 해드릴게요. 자, 수능 특강에서 질문거리가 나올까요? 뭐 레벨 3겠죠 뭐. 그 전에 있나요? 수능 특강도 안 풀면 안 되는데. 이것들 뭐지? 거기 왜 펴? 앞으로 넘어와 빨리. 아, 요것들 진짜. 아쭈. 공부 안 해? 어? 수능 특강만 열심히 하지. 너 이씨 사랑 이거 이씨. 자, 수능 특강에서 막히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안 했냐? 야, 이 새끼야. 쓸데없는 걸 하고 왜 이걸 안 해? 뭘 손가락질? 이거 당연히 얘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수능 특강부터 정리하고 기출은 뭘까?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거기가 다야? 그것도 거기 있었어? 어? 야, 레벨 3에 있는 뭐 지금 레벨 2에 있는 문제거리들은 전부 그래프 주시고 좌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4점짜리 주는 4점짜리예요. 이 정도의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 근데 레벨 3에서 딱 보니까 벌써 1번 그래프 분석, 2번 딱 기억 니은 디귿 스타일 전형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됐던 3번 이거 뭔가 비슷한데? 3번 예전에 2014년도에 나왔던 30번 문제. 왜 한숨이야 이 새끼야? 스스로가 그렇지. 그래, 인생 생각하면 뭐 나이 깜깜하지. 자, 레벨 3에서 질문 나오니? 내가 할게. 아이씨. 내가 할게 내가. 어쨌든 기출에서 넘어가서 또 많이 보는 내용들이니까. 아,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학교도 안 다니고 할 때 이것도 숙제를 과제를 못 소화하면, 다 뒤질랜데 확 그냥. 씨. 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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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자, 봐봐. fx는 밑이 이래요. 자, 근데 이 2차식을 잠깐만 분석을 해보시면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입니다. 그쵸? 자,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구조에 대해서 꼭지점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시고 그때 최소값은 4분의 3으로 밑이 1보다 작아요. 하지만 충분히 a 값이 다른 값들을 가질 때마다 1보다 커질 수가 있지요. 그 기준은 누굽니까? 얘가 1이 될 때를 생각하면 1이 될 때의 값. 그때는 0하고 마이너스 1의 값이 생기죠. 맞니? 뭐야? 마이너스 1하고 0이잖아. 끄덕끄덕한 새끼 누구야? 마이너스 1하고 0. 그럼 0보다 크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보다 큽니다. 맞니? 자, 그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푸시면 fx의 점근선은 밑이 1보다 크던 작던지 간에 어쨌든 y는 0이다 라는 표현은 맞죠. 자, 니은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그 값은 1보다 작죠? 그러면 f1에 대한 함수값 1보다 작고요. 1에 대한 함수값은 당연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밑이 1보다 작아지니까. 자, 디귿 f-1이 1보다 작으면 f-1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 a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의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밑이 1보다 컸다는 얘기지? 맞냐? 마이너스 1이 1의 값의 정점보다 작은 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해가니? 그럼 밑이 1보다 크려면 0보다 커야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0보다 크다라고 단정 지었으니까 거짓이죠. 되겠니? 네. 자, 2번. 자, 얘들아. 여기서 만나는 두 교점을 얘를 P라 그랬고 얘를 Q라 그랬어요. 자, 이런 사항들도 자주 나오고 니네들한테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절대값이 쓰여지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때 기본의 함수 y는 2의 x-2 -2는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맞니? 그럴 때 그래프의 개형 한번 슬쩍 판단해 보시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상의 원점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니까 뚜두두둑 그려지겠죠. 맞냐? 그럴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놈을 절대값을 시켜서 꺾어서 올린 겁니다. 맞냐?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뭐야? 근데? 아, 2-x군요. 오마이갓, 잘못 썼네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씨. 이런. 그러면 함수가 이게 아니라요. 기본의 함수는 2에 2-x-2고요. 마이너스 정리시키면 2분의 1에 x-2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는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다.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기존의 함수값 이렇게 지나가면서 0일 때, 1일 때가 제로가 되네요. 맞니? 1일 때가 제로가 되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은 그래프가 존재했겠고 얘를 갖다가 대칭돼서 올라간 그래프니까 이 파트 노란색으로 칠해지는 이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식이에요. y는 마이너스 2에 2-x 더하기 2. 그리고 흰색의 그래프는요. 얘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그래프입니다.
됐니? 그래서 절대값은 파트별로 꺾어서 올라간 부분과 원래 그래프를 식의 마이너스 처리를 교점을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시켜서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지나는 정점이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1의 위치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니? x에 0 대입하면 여기가 2가 되겠고 얘는 1이 되시겠죠. 됐냐? 자, 이 정확하게 나오는 정점들이나 축과 만나는 계산이 확실한 점들은 체크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P점의 X좌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X1이라고 했고요. Q점의 X좌표를 여기를 X2라고 잡았습니다. 자, 기억. X2는 1보다 X1은 1보다 작고 크다. 기억은 뭐 이지하고요. 자, 여기 값이 Y2죠. 여기 값이 Y2인데요. Y2는 니은. Y2는 2분의 1보다 크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니? 2분의 1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찾아. 여기 있죠? 1이라는 값. 1을 2분의 1의 x에다가 대입하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맞니? 그럼 2분의 1의 값보다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 Q점의 Y2는 2분의 1보다 작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게 잘못됐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은 다 그래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X1은 2분의 1보다 크냐? 디귿 X1은 2분의 1보다 크냐? 2분의 1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역함수 관계가 있었으면 y는 x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판단했던 1을 대입한 2분의 1을 좀 옮겨오기도 할 텐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들의 교점. 어떤 방법 쓰실까요? 야, 이 방법은 어떠니? 지금 x1이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2분의 1이 여기 있다는 얘기라면 이 교점은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기도 하지만 찾을 수 있냐?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야, 이거 바로 찾아지잖아. 이 함수 누구죠? 이거였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뽑아내면 x 마이너스 2제곱이고 마이너스 2하고 또 저 함수는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이 교점점 한번 찾아볼까요? 얘는 4배의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은 2가 되고 3의 2분의 1의 x제곱은 2가 되고 나눠서 정리하시면 x는 2분의 1의 3분의 2제곱이네요. 맞니?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의 얼마냐? 세제곱근의 4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얘 값은 8분의 1이 들어가야 2분의 1 아닙니까? 맞니? 그러면 8분의 1보다 더 큰 값이 들어갔으니까 2분의 1보다 얘는 어때요? 더 크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직접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은 거예요. 만약에 직접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교점이었다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이런 거. 2분의 1이 얘보다 왼쪽에 있다면 2분의 1을 대입해서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라는 걸 보일 거야. 왜? 교점은요. 그래프에 만나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의 점이에요. 접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가니? 그러면 내가 2분의 1을 대입해 봤을 때 누구의 함수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 그래프의 위아래가 달라진다. 이해가니? 그러면 각각의 함수값을 비교해 봐서 누가 큰지를 보고 2분의 1이 만약에 여기 쪽의 함수값이 더 컸다 라고 한다면 2분의 1은 x1보다 왼쪽에 있는 것이니까 x1보다 2분의 1이 더 작다. 근데 2분의 1을 대입해 봤더니 오히려 얘 함수값 얘가 얘보다 더 크더라 라고 하면 2분의 1은 x1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보다 x1은 작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이해가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잘 눈여겨보시고 실전에다가도 잘 적용을 시키시라고요. 이게 특정한 값의 좌표의 위치, 교점의 위치를 판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지금 레벨 3에 있는 문제 얼핏 다 보니까 다 기출된 문제를 비슷한 상황들로 만드는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기출 문제가 아직 좀 분석이 덜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좀 잘 접근하는 해결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기출 문제에다가 잘 쏟아내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께 확실히 돼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업 시간에 이 자식아? 니 따위가? 야, 현도가 뭘 모르겠어? 자, 3번 봐봐.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t고 t는 실수, y는 로그 3의 x, y는 로그 3의 x-n 만나는 점을 p, q라고 하고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n은 1부터 50 사이의 수에 대해서 이거 완벽하게 기출을 잘 변형한 것 같은데 의미 아닌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PQ의 길이와 RQ에 대한 길이의 합이 20을 넘을 수 있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정말 비슷하네. 자, 근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 이거 어디 있을까? 최고 난이도 문제에 찍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봐봐. 139번 자이스토리 82페이지에 139번 문제 펴봐. 지금 우리 실력 레벨 3에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3번 문제하고 139번에 대한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느껴지니? 139번하고 그러면 3번 문제를 토대로 해서 139번에 대한 문제가 난이도가 한 수 위예요. 어떤 면에서 한 수 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레벨 3는 얘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3번은 미치 결정이 돼 있고요. 그죠? 근데 139번에 기출된 문제 2013학년도 수능 문제 30번 문제로 나왔던 문이과의 공통의 킬러 문제였던 그 문제는 미치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미치에 대해서 1보다 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누가 크냐 작냐에 따른 상황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부등호가 지금 더군다나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PQ가 지금 실전의 기출은요. 어떤 PQ의 선분의 길이 어떤 T라 그랬죠 지금.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PQ가 10보다 작다. 이거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이거의 합이 20보다 크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파트는 어떤입니다. 어떤. 그럼 모든에 대한 상황도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실전에서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겠죠. 야, 어떤이라면 이 상황부터 얘기할까요? 어떤 T에 대해서 PQ가 10보다 작은 상황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떤의 의미가 뭐니? T가 하나라도 1보다 크거나 같은 T 중에 어떤 놈이라도 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PQ의 선분의 길이가 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문제 조건에 해당 사항이 있는 A, B의 순서쌍이라는 얘기야. 이해가니? 자, 모든 상황이 다 10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해가니?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찾을래? 이 상황이면 어떤이면 저는 PQ의 최소값을 조사할 거예요. 오케이? PQ의 최소값을 조사해서 그게 부등호 방향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그 새끼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근데 PQ의 최소값이 10보다 크게 된다면 어떤 t라도 10보다 작게 되는 상황은 없단 얘기야. 이해가니?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모든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t에 대해 1보다 크거나 같은 t에 대해서 PQ에 대한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PQ의 최대값을 조사해서 그 최대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야 모든 t에 대한 상황의 PQ가 10 이하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가니? 그럼 봐. 괜찮게 변형했다는 얘기가 지금 작다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 그럼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으로 바뀌었어 지금? 어떤 의미 아닌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합이 20보다 커야 된대요. 그 우리는 이거에 누구를 조사하시겠습니까?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네? 그렇죠. 제일 큰 새끼를 조사해봐서 20보다 크다가 밝혀지면 그냥 나머지 것들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섞이는 거야. 이해가니? 어쨌든 20보다 큰 새끼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근데 최대값이 20보다 크지 못하면 나머지 값들 다 20보다 작은 거니까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이죠. 이해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최대값을 조사해서 최대값이 2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조사하시는 거예요. 언더스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모든으로 바뀌게 되면 뭘 조사해요? 싹 다 20보다 커야 된다니까. 최소겠죠. 저 식의 최소를 조사해서 그게 20보다 크면 나머지 값들 다 2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처음에 등장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어떤이나 모든은 주로 어디서 나와? 명제 파트에서 나와. 근데 문제에다가 적용시킨 게 흔치 않았다고요. 그런 다음부터는 비일비재하게 쓰니까 어떤가 모든에 대한 조건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문제 해결에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도 좀 더 난이도가 높으니까 적용을 잘 시켜보시고요. 자, 문제 좀 그래프 좀 그려볼까요? 자, 상황이 로그 3의 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기 1이고요. 자, 젤은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그래프가 또 뭐 이쯤 그려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x, 얘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1. 자, 그때 지금 누구를 걷죠? y는 t를 근대요. y는 t를 이렇게 걷습니다. 만나는 교점을 p점, 그 다음에 q점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q점을 뭐였지? q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거서 계속 소리가 내 몸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계속 움직여. 여기를 R이라고 했어요. 자, 그때 문제에서는 PQ의 길이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QR의 길이 이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X좌표가 필요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 X좌표 누굽니까? Y는 T 그시면 3의 T제곱 맞냐? 또 Y는 T 그시면 여기 X좌표는 3의 T제곱 플러스 N이 되시겠죠? 됐니? 자, 그럼 이노말을 그대로 이 함수에다가 대입하시면 Y좌표가 또 얻어지시겠죠? X좌표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Y좌표는 요 점은 3의 T제곱 더하기 N 그 다음에 로그 3의 T제곱 더하기 N 이렇게 표현되시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PQ의 길이 더하기 RQ의 길이. 자, PQ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얘에서 얘 뺀 거니까 N이죠? 자, 그 다음에 QR의 길이는
R의 y좌표 얘에서 Q의 y좌표 얘입니까? 그러면 둘을 빼시면 좌표식은 로그 3의 t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니? 자, 요것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갖다가 로그 3의 t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럼 빼게 되면 식은 n 더하기 로그 3의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n꼴 이렇게 됩니다. 나누게 했어. 빼니까. 됐니? 그러면 변수가 한쪽으로 다 몰렸어요. 되겠냐? 야, t는 근데 무슨 수라 그랬지 아까? 의미 아닌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우리는 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사항은 누구를 찾으려고 했죠?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러면 이들에서 최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겠니? n을 찾는 게 목표고요. t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 보셔야 돼요. t가 언제일 때 최대겠니? 얘가 최소일 때겠죠. 그럼 t가 0일 때란 말이네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의 최대값이 t에 0 대입하시면 n 더하기 로그 3의 1 더하기 n이고요. 그 값이 얼마? 20을 넘는 그 n에 대한 개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밑이 3이었는데 어디 갔니? 자, 누구부터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만약에 여기 18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점 얼마죠? 그죠? 예, 그럼 17이 들어가면 17 더하기 로그 3의 18이고요. 로그 3의 18은 로그에서 정리했었죠?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 사이니까 2점 얼마입니다. 맞니? 그래서 20을 넘지 않는 상경화 관계가 되니까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그러면 18부터 가능하시겠네요. 그래야 여기가 18이 되고 여기가 2점 얼마가 돼서 20점 얼마가 되시겠죠. 되겠니? 예, 그러면 n은 18부터 가능하더라. n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n은 50까지였죠? 18부터 50까지. 몇 개죠? 33개. 뭐 그래도 상관없죠.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없어 뭐 그게 있는 대로 평이동 시켜갖고 이거? 지금 변수는 없앨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최대라는 설명을 아까 목청권 얘기했던 거예요. 최대인 상황을 조사해서 20보다 크다라는 사항을 만족하는 게 있어야 어떤이라는 조건을 해결할 수 있더라. 되겠니?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수능 특강 정리하고 자의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또 안 됐겠네. 자, 그러면 1등급 마스터까지만 더 낼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확통 과제는 정확히 나갔죠? 자, 밀린 거 없이 좀 잘 좀 해라. 이 자식들아. 수원은 삼각함수 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 함수에 대한 해결을 다 못해줘서 좀 거시기 하네. 지수로 함수에 대한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또 양이 많거든요. 일단 C단계는 마무리하시고요. C단계 마무리하시고 나 수원 공부 더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D단계에 자의만 있어요. 자의. D단계 조금 진행하세요. 이건 그냥 개인별. 알겠죠? 예.
수능 특강은 뭐 정리가 됐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D단계는 개인별로 하는 만큼 나가시고 C단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3월 21일 토요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는 좀 차분히 나눠서 아까 몇 문제였죠? 14문제. 14문제씩 꼬박꼬박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꾸준하게 푸시고 또 뭐야? 용인시청 27번째 확진자 발생. 수지구 상현동 거주. 어디야? 상현동이?